왕초보를 위한 워드 2019 수강하시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홈탭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탭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의 목차입니다.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단락 그룹, 스타일 그룹, 편집 그룹, 이렇게 홈탭에 5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5개의 그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S 워드 2019를 실행하시는데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으신 경우는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셔도 되고요. 자, 없으신 분들은 시작 클릭하시고 마우스 휠을 굴리셔서 MS 오피스로 가는데, 저는 2010 버전과 함께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그룹을 따로 만들었어요. MS 오피스 2019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시켜 놨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가셔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시작 화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었죠. 자, 시작 화면에서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새 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홈에 새 문서 클릭하셔도 되시고, 새로 만들기, 새 문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두 개가 같은 명령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MS 오피스 워드 2019 새 문서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빈 문서죠.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먼저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클립보드입니다. 클립보드란 무엇일까요? 클립보드 설정 아이콘을 먼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보시면 클립보드라고 보이시죠? 자, 현재는 클립보드가 비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복사하거나 잘라내기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립보드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복사하거나 잘라내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언제든 저희가 불러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하고요. 휴대폰에도 이 클립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기능이 요즘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자, 먼저 붙여넣기는 복사나 잘라내기를 했을 경우에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잘라내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색종이 등을 아니면 잡지나 스크랩할 적에 신문이나 스크랩할 적에 어떻게 하세요? 자, 가위로 오려서 어느 파일에 꼽아 놓거나 아니면 붙여 놓거나 하죠. 자, 잘라내기는 원본에서도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서 새로운 곳에 붙여넣기. 새로운 곳에 그 잘라낸 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크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위로 신문 스크랩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요즘은 안 하지만 자, 가위로 신문을 잘라서 스케치북에 옮겨서 붙인 거예요. 자, 이게 잘라내기. 자, 그렇기 때문에 원본에 입력했던 것들이나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당연히 없겠죠? 자, 복사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복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본에도 있고 붙여넣기 한 곳에도 있고 총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서식 복사가 있어요. 서식 복사는 원본에 있는 글씨, 텍스트나 뭐 그림이나 이런 걸 복사하는 게 아니라 적용되어 있는 서식, 예를 들면 글꼴 크기, 글자 색 뭐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그 글꼴 크기, 글자 색을 그대로 똑같이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이번 강의 끝나고 이 다음 강좌에서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입니다. 글꼴 그룹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죠. 말 그대로 글꼴은 글자, 텍스트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자, 각각의 설정 단추들이 있어요. 그쵸? 설정을 클릭하셔도 되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 글꼴 그룹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자체, 글씨체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글씨 크기. 자, 글씨 크기가 여기 숫자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위로 올라가는 세모 있죠. 이거는 크게, 작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대문자 A, 소문자 A는 대소문자 바꾸기. 영어 보시면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를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클릭해서 보시면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보통 영어 원서나 보시면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다음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꿀 때,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꿀 때, 각 단어를 대문자로 바꿀 때, 이렇게 각각의 메뉴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이런 메뉴들이 있어서 이 메뉴가 필요할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가 밑에 분홍색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우개예요. 지우개 모양을 우리가 딱 보면 아, 이건 지우개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자, 이 메뉴는 뭐냐면 서식 지우기예요. 우리가 글자체, 글꼴 크기, 그다음 색깔 이런 걸 지정했는데 이 서식이 필요가 없어. 그럼 다시 일일이 다 클릭해서 바꾸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럴 걸 대비해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서식 지우개 버튼입니다. 자, 그다음 내천이라는 게 있어요. 윗줄 달기. 보면은 서식 지우기 버튼 옆에 보시면 윗줄 달기 버튼이 있어요. 자, 윗줄 달기는 뭐냐면 저희가 소설책이나 고전문학 같은 거 보이시면 물론 위첨자, 아래첨자도 있지만 그 글씨 위에 작은 글씨들이 생긴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윗줄 달기입니다. 자, 그 옆에 테두리 박스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글자에 테두리를 그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각의 버튼을 보시면 그 버튼이 무슨 의미하는지 딱 봐도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좀 굵어 보이죠? 굵게, 글씨를 굵게 해주는 거. 그 다음 기울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탈릭 책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밑줄이 있고, 자, 밑줄 속성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색상도 바꿀 수도 있고요. 다른 것도 선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거는 글자 가운데 취소선을 넣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첨자, 아래첨자 버튼이 바로 옆에 있죠. 아래첨자, 위첨자. 자, 이건 텍스트 효과 타이포그래피인데 이건 뭐냐면 워드아트랑 비슷해요. 자, 나중에 워드아트를 저희가 수업을 해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메뉴와 삽입에 보시면 텍스트 그룹에 약간 비스듬해서 색깔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워드아트 버튼인데 자세히 단추 클릭해서 보시면 워드아트 스타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입력하는 워드아트와 홈의 텍스트 효과와 타이포그래피에 있는 것과 똑같지만 약간 틀려요. 자, 이 차이점을 나중에 저희 다음 강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밑에 붓 같은 게 보이고 밑에 노란색이 있죠. 이건 텍스트 강조색. 특정 텍스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메뉴고요. 그 옆에 밑에 빨간색 있죠. 약간 두 개가 같은 텍스트의 색상을 넣는 건데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연필이나 이런 붓 같은 모양이 보이는 거. 얘는 없죠. 자, 이거는 뭐냐면 얘는 글자색을 지정하는 거고 얘는 텍스트 강조색이에요.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메뉴를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자, 텍스트 강조색과 텍스트 색상, 글꼴 색과 차이점이 어떤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씨를 입력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두 줄을 입력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줄은 강조색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은 글자색 클릭해 볼게요. 자, 차이점이 눈으로 확실히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줄은 강조색.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강조색. 글자색은 말 그대로 텍스트에 글자색, 내가 선택한 색상을 입히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강조색, 글자색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 또 가가 보이시죠? 이거는 회색 박스가 보여요. 이거는 텍스트 음영색을 넣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꼴 그룹에 인이 있어요. 이거는 인이지만 도장하거나 계약서 이런 거 보면 인해서 도장 찍는 곳 있죠. 자, 그런 거 같이 꼭 인만 있는 게 아니라 원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에 원을 그려서 원문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글꼴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그룹으로 단락입니다. 단락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글머리 기호예요.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문장에 목록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와 틀리죠. 자, 글머리 기호는 도형이나 뭐 그림으로 글머리 기호를 설정하는 거고요. 번호 매기기는 자 또는 가나다, 그다음 로마 숫자, ABC, 자 이렇게 텍스트로 번호 매기기를 하는 거예요.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는 약간 차이점이 있고, 자 번호 매기기와 그 옆에 다단계 목록과 항상 이어지는 거예요. 자, 글머리 기호를 적용을 했다면 다단계 목록은 뭐냐면, 자 보시면 큰 제목 안에 작은 제목 있겠죠. 그 작은 제목 아래에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큰 제목 안에 작은 제목 안에 내용들 설정을 해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자, 두 개는 짝꿍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얘네 두 개도 짝꿍 같은 역할이긴 한데 약간 틀리죠? 자, 화살표 방향대로예요. 화살표 방향이 왼쪽으로 있으면 내어쓰기, 오른쪽에 있으면 들여쓰기. 그 옆에 가 위에 또 화살표 있죠? 이거는 문자 모양, 장평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것은 문자 모양인데 기본 옵션은 장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은 글자 가로 크기, 기본적으로는 100%인데 자, 보통 90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옆으로 좀 두껍게 사용하시려면은 100에서 그 이상 숫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장평은 그렇고요. 자, 첫 번째 문자 방향 바꾸기는 무엇이냐면 가로로 입력되어 있는 걸 뭐 세로인데 좀 뉘어서 이런 모양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채워쓰기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각형 안에 글자를 꽉 채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랬기 때문에 글자 숫자, 글자 개수와 타이핑한 개수에 따라 채워쓰기 크기 모양도 달라지겠죠. 두 줄을 한 줄 높이는 뭐냐면 보여드리면 두 줄을 한 줄 높이는 제가 자, 보시면 원래 한 줄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입력하면은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여지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 원래 보시면 여기가 한 줄이에요. 이 두 줄이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을 가지고 두 줄로 나눠서 위아래로 글씨를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글자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크게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틀리죠? 두 줄 한 줄 높이로 입력하는 건 이겁니다. 자, 그 옆에 기억 히읗은 뭐냐면 정렬이에요. 누르시면 정렬 기준이 나와요. 정렬 기준을 설정하시고 달라고 할 건지 아니면 제목을 할 건지.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두 번째, 세 번째 기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 기호는 내가 엔터키를 몇 번 쳤는지, 어느 부분에서 엔터키를 쳤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섬세하게 문서 작성을 하실 수 있겠죠? 꼼꼼하고 섬세하게 문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게 편집 기호고요. 자, 이 기호 설정은 파일의 옵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단락에 딱 보면 알고 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왼쪽 맞춤, 가운데는 가운데 맞춤, 오른쪽은 오른쪽 맞춤, 그 다음 마지막은 양쪽 정렬. 자, 그 옆에 옆으로 화살표, 줄무늬 위에 옆으로 화살표는 균등 분할은 뭐냐면 여백이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 사이사이를 균등하게 그럼 더 보기 좋겠죠? 문자와 단어 사이에 공백이 약간씩 조금 조절이 되겠죠? 위아래 화살표는 뭐냐면 선 및 단락 간격인데 텍스트 또는 줄 간격 옵션을 클릭해서 임의로 저희가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페인트톤 같은 모양이 보이거나 붓이 보이거나 뭐 연필이 보이거나 그럴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색은 테마색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글씨를 입력했을 때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테두리.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가운데 뭐 등등등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글씨지만 자세히 보기 단축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 목록들이 있죠. 자, 클릭하시면 그 스타일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편집입니다. 찾기, 바꾸기, 선택. 찾기는 클릭해서 보시면 이 문서에 글씨를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가나다 입력했으니까 가나다 해서 엔터 치면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죠. 가나다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홈 클릭하고, 자, 찾기 바꾸기 클릭해서 보시면, 자, 바꾸기 탭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찾을 내용을 가나다를 찾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바꿀 내용은 자동차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클릭하시면, 자, 두 개 항목이 바뀌었다고 나오죠? 자, 보시면 가나다 드래그 하셔서 다시 입력했어요, 제가. 그럼 찾을 내용이 가나다, 바꿀 내용은 자동차. 자, 바꾸기 하면 자, 끝까지 찾았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자, 닫게 할게요. 가나다는 다 어떻게 해요?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꾸기 기능은 자, 특정한 글씨 혹시나 틀렸거나 아니면 그 글씨를 전부 다 바꿀 때, 그 문서에서 바꿀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선택은 모두 선택, 전부 다 현재 있는 문서들을 모두 선택하는 거. 자, 두 번째 개체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것만 선택이 되지는 거예요. 비슷한 서식의 모든 텍스트 선택. 이거 뭐냐면 내가 선택한 텍스트가 똑같은 서식, 똑같은 글씨체 글자 색이 지정되어 있는 것만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선택 클릭해서 이번에 선택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창은 여기에 삽입한 개체 목록을 모두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삽입에 보시면 그림을 샘플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샘플을 넣고 자, 사이즈 줄여볼게요. 속성이 지금 텍스트 줄은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로 바꿔 놓을게요. 자, 이번엔 또다시 삽입해서 제가 또 하나 다른 걸 추가해 볼게요. 이번엔 워드 아트를 아까 넣어볼게요. 그래서 얘도 밑으로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창이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클릭해서 선택한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클릭했더니 그림 3에 지금 클릭했다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줬죠. 그림 3번이에요. 자, 워드아트를 클릭하면 자, 텍스트 박스 1. 지금 사용자가 텍스트 박스 1번을 선택했다. 눈 같은 버튼 보이시죠? 클릭해서 보시면 자, 어때요? 안 보이죠? 자, 다시 클릭하면 보여져요. 자, 모두 숨기기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선택 목록에 있는 게 다 안 보여지죠? 자, 모두 표시하면 다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박스 그림 3 이거를 이름을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자, 클릭해서 뭐 이거를 지우고 골프장이라고. 자, 텍스트 박스는 지우고 워드아트 연습이라고 쳐볼게요. 워드아트 연습. 이름 바꾸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창입니다. 홈 탭에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삽입 탭에 있는 그룹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그룹을 여러분들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